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정조 사기에서 길을 찾다 시간입니다. 사기는 인간학에 대한 교과서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전국시대의 사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린 선생님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작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전국시대 말기에 진시황이 통일하기 얼마 전쯤 되겠죠. 기나긴 전란시대 말기에 활약했던 사람들이 전국 사군자라고 합니다. 그 왕보다 이제 공자와 식객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각 문하에 이렇게 뭐 거의 3,000명씩 두고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맹상군을 필두로 제 나라의 맹상군을 필두로 해서 4명의 공자가 있는 거죠. 그 선생님 4명의 공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군자니까 이제 사람은 4명이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조나라, 그다음에 위나라, 제나라, 초나라. 네. 이게 말은 아까 무슨 군자라 그러지만 또 사공자라 하는 이유가 다 왕족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왕족이 아니죠. 네. 천하라의 춘신군은 왕족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공자도 괜찮고 그죠? 군자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만 왕족이 아니고 이 세 사람은 다 왕족입니다. 왕족. 네. 네, 왕족이고 또 보시면은 이 사람은 나머지 세 사람보다 한 세대 정도가 빠른 사람입니다. 네. 빠르고 또 실제로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생전에 만난 적도 없고. 네, 제 나라의 맹상군이 먼저고 초나라의 춘신군이 이제 그 뒤에이기 때문에 둘이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계가 많죠.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네. 이 두 사람은 또 이제 천안매부지간입니다. 천안매부. 네. 이 사람의 누나가 이 평원군하고 결혼을 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보시면은 이게 조나라가 228년이 망하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뭐 한 30년 네, 뒤에 조나라가 망하고 여기는 죽고 난 뒤에 한 20년 있다가 위나라가 망하고 그거 보면 거의 다 말기입니다. 말기고 또 이 세 사람이 복잡하게 얽힌 이유가 진나라가 그 장평대전 이후에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를 합니다. 네. 진나라의 동진 정책에 의해서 이 동쪽에 있는 육국들의 생사가 많이 좌우되고 했었죠. 그때 시절의 얘기죠. 네, 그 한단 전투에서 세 사람이 얽히고 설킨 관계를 밀접하게 엮어가는데, 근데 이 세 사람이 나오지만은 사람은 4명에다가 시기가 좀 넓다 보니까 또 등장 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립니다. 항상 뭐 이게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금 어느 시대의 얘기인지. 근데 이 진나라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왕이 아주 오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네, 소양왕이 그 진시황 통일의 기초 초석을 다졌다고 할 수 있죠. 거의 뭐 한 55년, 56년 정도 있었거든요. 네, 뭐 현명한 왕이 56년이면 그 시절 56년이고 사람 목숨이죠, 그냥. 네. 그래서 보면은 이 네 사람이 결국 얽히는 게 요 사람하고 많이 얽히고, 네, 소양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네, 마지막에 이제 다 말년에 부딪히는 것은 진시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전국시대 말기의 그 역사라는 거는 이 진나라의 이 세 사람하고,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있지만 이 네 사람이 부딪히는 게 상당히 비중이 있다는 건 비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사람하고 여기 있는 네 사람의 전후좌우 전후 관계만 확실히 파악을 하셔도 전국 말기를 아주 이해하시는 자세히 알 수도 있겠어요. 아주 편리하다는 겁니다. 아까 저기 소양왕이 초석이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해문왕 때 그죠? 상왕 변법 이후에 그렇죠. 예, 그때 이때 해문왕 때 진나라 통일에 초석을 닫고 서양왕 때 아주 확장하고 확충시켰던 것 같네요. 기반을 완전히 다졌죠. 완전히 다지고 그다음에 두 왕을 거쳐서 진시황이 통일을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 그래서 1, 2, 3으로 보면 되겠어요. 네. 이 두 사람은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대로 남긴 족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죠.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은 또 형제입니다. 형제.
배달하는 형제죠. 네. 예. 근데 그 근본 이 문객이나 이제 식객의 시대를 말하려고 보니까 이 상황이 아마 가장 그죠? 네, 상황이 가장 이렇게 그 상황 이제 변법이라고 하죠. 예, 상황이 그것이 변법이라고 아주 그러죠.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변법을 시행했던 나라가 이게 진나라는 상황도 있지만은 이게 오나라에 보면은 네. 여기 초나라에 보면 오기의 변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네. 381년에 오기가 죽었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부국 강병을 위해서 기존에 그렇죠. 있던 기존 세력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에다가 그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결국 변법의 목적인데 결국 이 오기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네.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상황도. 네, 그 이제 둘 다 비참한 최후지만 그 경과는 다르죠. 상황은 변법이 성공을 했어요. 그 주군에 의해서 그죠? 주군의 강력한 지원하에 그다음에 해문왕이 상황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죽였어도 그 변법은 계속 실행을 하죠. 그게 초나라하고 차이점입니다. 네, 초나라는 이제 그 기득권의 반발에 밀려서 실패하고 오기도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초나라는 오기가 죽고 난 뒤에 이 변법을 없애버렸죠. 네. 시행했던 정책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네, 통일하냐 멸망하느냐. 네. 네.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보면은 이제 역사서에 보면은 말은 사군자라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맹상군을 제일 처음 내세우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 인물됨을 따지거나 이런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조건 이제 첫 번째로 맹상군 네, 그 일화가 많은 것 같아요. 첫째 그죠? 네. 사기에도 보면 제일 분량이 많고, 네. 그다음에 이 네 명 중에서 제일 인격이 좋다는 사람은 이제 위나라의 신능군. 네, 위무기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사기에는 다른 사람은 평원군, 네. 뭐 열전 이렇게 되죠. 이기는 뭐라 되어 있는데 위공자 이렇게 되죠. 위공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예, 틀리는 겁니다. 벌써 그래서 또 읽어 보면은 사마천도 상당히 이 신능군에 대해 가지고는 좋게 평을 해놨더라고요. 좋게 평을 하고 네. 칭찬이 많죠. 네.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참 얽히고 설킨 관계가 돼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이게 네. 넘어가기가 참 힘든데 네. 일단 저희들은 뭐 시간상 대략 대표적인 네.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봐요. 일단 네. 명상군부터 한번 보시죠. 네. 네. 맹상군. 네. 아, 명상군 얘기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출생서부터 그죠? 네. 네. 그 맹상군 아마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걸요. 다 분은 네. 다 들어봤을 건데. 네, 저도 아는 거 보니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맹상군 이름은 성은전이고 이름은 문이죠. 네. 명상군은 시호이고 이 설당에 봉지를 두었기 때문에 이제 설공이라고도 하고 삼국의 재상을 역임을 하고 진나라 재상 행간은 별로 안 돼.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네, 짧게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고요. 네. 그것도 기후 도망쳐 나온 거니까. 네. 그러면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후하게 이름을 넣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 시행을 시초죠, 시초 알고 보면. 네, 제일 먼저 시대적으로 제일 네. 앞섰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군자에서. 식객. 네. 허영만 선생의 그 식객. 밥 먹는 사람. 네, 식객.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기에 보면 내가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나가지고 아버지 몰래 길렀다 그러죠, 엄마가. 네, 아버지는 전형이고 네. 이제 그 첩이 많고 이래서 자식이 40명이나 40명이었답니다. 40명. 그 아들이 40명인데 그 저희 전문의 생일이 5월 5일인데요. 그때는 5월 5일 날 낳는 아이는 5가 양의 그 양이 예. 엄청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5월 5일에 태어난 아기는 그 아버지를 해친다고 그래요. 부모라고도 하는데 그 아버지를 극한다 해서 그 전령이 이 첩에게 기르지 말라고 했는데 첩이 몰래 기른 거예요.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아기가 있어서 왜 쟤를 길렀냐 그랬더니 전문이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5월 5일 날 태어나면 부모를 해친단다 하니까 이제 이 전문의 한 네.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뭐라 그랬죠? 예.
하늘에서 명을 사람이 명을 하늘에서 받는지 사람이 운명이 문설주에서 받는지 운명을 하늘에서 받는지 그 문설주에서 받는지 그 아기가 큰 시간이 문설주를 그러니까 문지방을 아니 문설주지 오히려니까 넘으면 키가 넘으면은 키가 문설주를 넘으면 부모를 해치게 된다 해서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명상군이 그러죠. 명을 하늘에서 받으면은 도대체 뭘 걱정하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문설주에서 받는다 그러면은 네. 문설주로 갖다 높이면 되지. 그러면은 별 일이 없지 않느냐. 네. 이 정도로 대답이 아주 기막히죠. 그 어렸을 텐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그 말을 듣고 딱 한 말이 됐다 그만하거라 하고 이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잘하죠. 네. 자라가 뒤에 또 물어보자. 잘하다가 아들은 손자죠. 네. 손자의 손자가 있고. 네. 이 얘기는 이제 전문이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이제 아버지한테 어느 날 묻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손자다. 그럼 손자의 손자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현손이다. 현손이죠. 그럼 현손의 현손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전영이 아버지가 대답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또 퍼집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약간 뭐 이렇게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죠. 근데 그렇게 현손의 손자는 정답은 곤손입니다. 곤손. 곤손. 네. 여기 이 곤자. 네. 곤손입니다. 곤손 정답은. 네, 곤손 밑에는 잉손. 네. 또 그러니까 곤손의 손자는 운손.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 족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붙여 있는 그 정해진 이름이죠. 네, 나무니 그러고 또 재밌는 얘기가 이제 진나라 소왕이 불러가지고 갈까 말까 하는데 나오는 얘기가 이제 나무 인형과 흙 인형 얘기가 나오죠. 네. 소대가 했다 그럽니다. 네, 소대가 소진의 동생 소대가 말을 한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진나라 같은 그런 그 이리 같은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오라고 갈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제 나무 인형과 흙 인형의 대화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신 나무 인형밖에 안 된다. 네. 비가 오면 어디 떠나갈지 모르고 어디 죽을지도 모르고 어차피 흙 인형이면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명상군이 안 갔다 그러죠. 네. 요 밑에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네, 풍한이요. 풍한이 했다는 식객인 풍한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상 전문은 세 나라의 재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식객도 3,000명이나 거느리고 이렇게 참 그 사람이 재책을 유발났는데 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독한 면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일개 마을을 갔다가 몰살을 시켜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전문이 말렸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여기 어디 있을 건데 그죠? 진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렇죠. 돌아오는 길에 이 전문이 키가 좀 작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진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진나라에 갔다 오는 그 에피소드가 또 있죠.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겠어요. 계명구도가 되겠네요. 계명구도가 되겠죠. 진나라 소양왕이 어제 보면 참 비겁하죠. 자기 나라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해놓고 오니까 막상 옆에 사람들 말을 듣고 죽여야 되겠다. 얘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방법은 없고 그 시절에는 그 함국권을 통과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그렇죠. 진나라가 워낙 엄격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계명구도란 그 유명한 말이 나왔죠. 그 흰 여우 털로 만든 그걸 주면은 그 통일증을 구해주겠다. 이 말을 듣고 그 밑에 식객이 들어가 훔쳐왔다 그러죠. 훔쳐오고 그다음에 그거 들고 한국관 앞에 가가지고 걔 닭이 안 울어서 닭 소리를 내가지고 문을 열게 했다. 그래서 닭이 울고 닭은 울고 개처럼 훔친다는 뜻인데 참. 그 이제 그 진나라에서 재상으로 쓰려고 불러서 갈 때 저 사람들을 데려갈 때 이제 사람들이 뭐 비웃고 그랬겠죠. 그렇죠. 근데 저렇게 저 두 사람 때문에 맹상군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명구도 아마 그 오늘의 그 하신 말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그 말에 아주 그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는 여기도 나오지만은 예, 여러 군데 나오겠죠. 또 여기서도 나옵니다. 뭐 수자천, 네. 그다음에 낭용지추 이런 이렇게 결국은 다 이게 사람하고 연관된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쉽게 이게 30명이 됐단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 풍환 얘기를 좀 할까 봐요. 위자 얘기를 먼저 할까요? 위자는 그렇게 기록도 많이 안 나오고 그냥 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다 명상군이 맡겼던 일이 수금을 해와라. 네, 돈 갖고 돈 받아와라. 돈 받아 네, 왜? 네. 아니 3,000명을 미게 살려야 되는데 하루에 네. 3,000명을 지금 생각해도 이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이걸 다 미게 살려야 되는데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항상 모자란다. 가서 수금을 해오라 그랬더만은 이 사람은 그래도 사고를 조금 쳤죠. 작게. 네. 그냥 봐도 오랜가 안 봐도 그냥 다 현명한 사람들 그냥 사세에는 그냥 현명한 사람들 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 명상군이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네. 네,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나중에 명상군이 반란을 깨했다는 이제 죄명을 쓰게 되는데 네. 그때 이 위자란 사람이 준 돈을 받은 그 현자라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성문 앞에서 네, 네. 맹상군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면서 증언을 하면서 자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임금이 맹상군에 대한 의심을 풀고 다시 불러들였다고 그렇죠.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풍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 풍혼이라는 사람도 있고 풍환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네. 있는데 이 사람은 참 나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뭐. 이 사람이 나오는 게 이제 이 네, 교토삼굴. 교토삼굴, 네. 교토삼굴.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 교활한 토끼가 굴을 3개 파는 뜻인데 이 사람이 명상군을 위해 가지고 계책을 갖다가 1, 2, 3을 내놨죠. 네. 1, 2, 3 해가지고 결국 명상군이 정말 말년을 편하게 보냈죠. 이 사람 덕분에. 첫 번째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설당에 네, 이 돈 받으러 간 돈 거요. 받으러 네. 보내놨더만은 네. 이 사람은 등장부터 재밌어요. 예. 네, 네. 이 사람 등장부터 참 재밌습니다. 네. 그 유명한 장금아 돌아갈까 네. 긴 칼 오로지 가지고 있는 것은 네. 칼 하나밖에 없는데 참 그 얘기는 참 어찌 보면 좀 황당한데 남의 집에 바보들음으로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거 뭐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니까 명상군이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시종이 한 얘기가 하는 일은 없고 맨날 칼 보고 아이고 돌아가자 이거 뭐 물고기도 없고 밥상에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 물고기를 주고 조금 더 나은 데로 옮겨줬더만 다음에는 이거 야 가자 이거 뭐 수레도 없고 마차도 없고 그 갈래도 돌아갈래도 수레가 없구나 하고 뭐 노래를 부른답니다. 풍환이 정도로 계속 노래를 불러서 맹상군이 며칠마다 체크를 하면서 네, 반찬도 주고 그다음에 수레를 줬는데 한 5일 지나서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집이 없다고 또 노래를 부르는데 이번에는 장검아 돌아가자 그러면서 장검을 어루만지면서 집이 없구나 이래서 그때는 맹상군이 좀 화가 났는지 모른 척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1년이 지나서 이제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말이 없었답니다. 1년 동안. 식객이라는 것은 항상 계책을 내서 무엇이든지 올려야 되는데 말을 올려야 되는데 밥값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설당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돈 받으러 보내야 되는데 그 이제 그 주변에서 맹상군의 주변에서 풍 선생이 이렇게 용모가 훌륭했대지 이 사람이 체격도 좋고 모양입니다. 네, 말재주도 좋고 하여튼 뭐 품위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낸 겁니다. 가서 어떻게 했죠? 가서 정말 황당하게 했죠. 일단 10만 전을 가가지고 일단 가능한 10만 전을 일단 걷습니다. 돈 좀 내라 해가지고 10만 전을 걷었으면 들고 오면 될 건데 그걸 하다 가지고 또 세상에 잔치를 벌립니다. 네, 그 돈만큼 다 샀다고 합니다. 10만 전을 다 술과 고기를 준비를 있든 해서 없든 무조건 와라. 괜찮다. 네. 다 와라.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 이제 차용증 내놔라 해가지고 네. 보고 낼 수 있는 사람은 기일을 정해주고 네. 언제까지 내라. 네. 딱 보니까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은 다 불태워버렸다 그렇죠. 차용증을. 네. 다 불태워버렸답니다. 그 불태우면서 이제 이렇게 맹상군이 이렇게 그 불태우게 그러니까 이제 빚을 탕감해 줬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설당 사람들이 모두 감사를 하고 맹상군에게 그렇게 하고 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맹상군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게.
아니 이거 빚받으러 보냈기 때문에 한다는 게 차용증이나 불태우고 말이야. 뭐 또는 했더만은 10만 전 받은 건 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차용증은 없애고 기한 정해진 것만 몇 건 들고 온 거죠. 그렇지만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다 태워버렸는데 네, 엎질러진 방법도 물이고 없죠. 네, 네. 풍한이 그렇게 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할 설명을 때 하죠. 네, 맹상군이 물론 이제 뭐 유야 구구절절 많죠. 뭐 네. 의를 사왔다 뭐 말을 하지만 결국 결론은 어쨌든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사용증을. 다 태우고 대신 덕을 갖고 덕을 이제 덕을 사온 거죠. 네. 예, 그렇게 말했을 때 맹상군의 태도 또한 그 말을 또 인정을 하고 되려 감사했다고 안 그렇게 하면 또 어떡할 겁니까? 이미 다 태워버렸는데. 스케일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밝혀진 그게 첫 번째 네. 굴이었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왜? 설당에 인심을 얻어놓은 게 첫 번째 굴. 나중에 명상군이 실각을 해가지고 네. 설당에 내려갔더만 할 수 없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했더만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자기를 반겨주니까 네. 이 명상군이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지 갑자기 오래간만에 어쩌다 한번 내려왔는데 실각을 해가지고 네. 이미 그때 식객들은 다 도망을 가고 그런 시대였는데 다 도망갔었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지? 알고 봤더만은 그때 이 풍원이 해놨던 이것 때문에 군자의 덕망을 네. 일단 사놓은 것이 이제 빛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군이 그랬더니 이게 그거구나. 그때 사왔다는 이거였구나. 네. 그래서 그때 풍안이 그러죠. 이 사람이 그러죠.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를 파놓는데 이제 하나를 했다. 2개를 더 하자. 2개를 더 하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명상군이 실각을 하고 네. 실각을 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이 풍원이 쪼로로 이 양나라로 가가지고 지금 명상군이 지금 끈이 떨어졌으니까 네. 명나라를 불러가지고 재상을 시키면은 정말 나라가 부강해질 거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또 쪼로로 와가지고 또 다시 또 제 나라로 가가지고 제 나라 민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양나라에서 영상군을 재상군을 데려가려고 한답니다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알아보라 했더니 진짜 양나라 사신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얼른 다시 명상군을 불러가지고 네. 다시 또 재상에 앉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양나라에서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고. 네. 예. 그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죠? 네. 양쪽에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렇죠. 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굴은 뭐였는가 하니까 이 설당에다가 그 제 나라의 선조들 사당을 모셨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봉지를 받았으니까요. 그 네. 임금 그러니까 그 봉지에다가 사당까지 모셔놓으니까 네. 사당까지 모셔놓으니까 이 설당에다가 네.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네 선조의 사상이 있는 땅이 되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명상군이 말년까지 편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운이라는 사람이 네. 정말 명상군한테는 네. 큰 역할을 했죠. 네, 귀한 식객이었습니다. 네. 완전 책사죠. 네. 이게 유명한 얘기죠. 명상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 계명구도. 네. 계명구도. 제일 흔한 얘기고요. 네. 네. 그다음에 교토삼굴. 네, 교토상굴도 사실은 뭐 출처가 여기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명불허전. 근데 네. 뒤에는 허전으로 됐는데 우리 사기에는 이렇게 명불허의로 됐습니다. 네. 네, 태사공이 사마천이 한 그 맹상군을 평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명성이 흠발이 아닌 모양이다. 네, 태사공이 이 설당회를 한번 네, 가본 갔었죠. 모양이에요. 네, 갔었어요. 갔는데 그 설당회 그 젊은이들이 기풍이 아주 씩씩하고 험악했답니다. 이제 나쁘게 말하면 험악하고 좋게 네. 말하면 씩씩하고 네. 뭐 그래서 왜 이렇지 해서 자기 그 윤을 알아보니까 이 명상군 시절에 이 의협을 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6만 명이나 몰려왔답니다. 그 네, 당시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절이 네, 그 물려받았지 의협들의 않았나. 후손들이 예. 계속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 태사공이 가서 봤을 때, 사마천이 봤을 때 다른 데하고 다른 나라와 조금 풍토가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빈객이 그렇게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맹상군의 그 얘기가 명불허전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군까지 알아봤는데 이거 시간이 엄청 갔네요. 이거. 네, 그 맹상군 얘기는 이 일화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서 진짜 배울 점이 많아요, 그죠? 네, 오늘은 그러면 명상군까지만 하고 네, 다음 시간에 평원군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국시대 사공자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맹상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 지금 현재의 인간관계를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평영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